안녕하세요. 브레인 트리니티의 브라이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엄청나게 뜨겁고 지금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AI의 활용 조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클로드 코드라는 강력한 에이전트 하네스 도구와 옵시디언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지식 관리 도구,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식 관리 방법론으로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LLM 위키와 그리고 그래프로 활용하는 이 그래피파이, 이 지식 내용들을 결국에는 그래프로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 하네스 도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 그래피파이 최신 도구까지 합한 이 조합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요즘 이것이 거의 메타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사용 조합이 아마도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인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에 함께 살펴보는 그 좀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문제 공감 현재 상황부터 좀 공유를 할게요. 우리가 오픈클로나 이런 클로드 코드 같은 것을 이용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세팅을 많이 해주는 게 뭐 클로드에 보통 쓰는 게 이 클로드.md, 또는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CLI 같은 거는 뭐 제미나이.md, 아니면 에이전트.md라고 보통 일반화해서 많이 부르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세팅만을 가지고 AI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그 대화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대화 중에서 메모리를 일부 저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나의 정보와 지식을 쌓아 나가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AI 도구들을 이용을 하면서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수집을 하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한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계속 재활용하고 계속 꺼내 써야, 그리고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줄 수 있어야 이 활용성이 늘어난대요. 세컨드 브레인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에이전트.md나 클로드.md 이런 것만을 가지고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해결책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우선 옵시디언을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지식 베이스, 지식 관리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하는 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크다운으로 문서를 입력을 하고 오픈클로나 클로드 코드한테 만약에 제공을 하면은 얘가 잘 알아듣고 그리고 문서를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시디언이 결국에는 우리가 순정 마크다운, 그 AI 툴들이 아무래도 뭐 노션이나 뭐 다른 앱들 같은 조금 이상한 마크다운보다 옵시디언이 아무래도 그 순정 마크다운을 기반으로 제일 유용한 지식 관리 앱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레 카파시가 4월 며칠이죠? 아마도 한 4월 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언급을 한 게 옵시디언이 여기 IDE 프론트엔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입력을 하기 위한, 그리고 조회를 하기 위한 인간을 위한 프론트엔드 입력 장치,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클로드 콜을 활용을 하는데 옵시디언 같은 툴을 같이 병행을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옵시디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정보와 지식을 남겨야 하잖아요. 저희가 옵시디언을 통해서 마크다운 파일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안 가져왔네요. 네, 이런 뭐 클로드 코드나 오픈클로 같은 이런 그 AI 툴들이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MD 파일로 이렇게 구조화된 문서 또는 지식이 나오면은 걔를 기반으로 뭐 docx나 ppt, pdf, mp4,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좀 가공이 돼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상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옵시디언하고 클로드 코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팅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에는 옵시디언에서 나만의 지식 베이스, 널리지 베이스를 쌓아 나간다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의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인터넷에서 수집을 했더라도 그냥 좀 무지성하게 막 수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적을 갖고 어떤 가치를 느껴서 내가 보고 진짜로 쓸모 있겠다, 진짜로 가치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수집한 것들이 나의 지식입니다. 미닝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내가 왜 수집을 했는지 이것을 적을 수 없다면은
이거는 진짜 의도적인 수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옵시디언 안에 목적 있는 수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적 있는 수집이 많이 되어야 우리가 AI가 활용할 수 있는 골드 데이터가 늘어나는 겁니다. 목적 있는 수집이 아니면은 내가 인터넷에서 수집을 했어도 이게 쓰레기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문서의 품질, 산출물의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옛날부터 이것들이 많이 쓰였던 용어인데요. 저는 이것을 한 3년 전부터 gold in, gold ou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골드라는 게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뭐 내가 수집을 했거나 아니면 뭐 코멘트를 달았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집한 나의 지식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골드 인, 골드 아웃이 이죠. 네,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활용을 할 때 옵시디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식들을 수집을 할 때 목적 있는 수집이 되어야 골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고 이것이 AI가 알아서 이렇게 소화를 해주고 이렇게 좀 체계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을 하려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드레 카파시 아저씨가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이죠. 그 안드레 카파시 아저씨가 또 그 이상한 걸 외쳤어요.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도 2025년 2월 달에 퍼지게 된 것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2025년 6월 달에 공급을 했어요. 이 아저씨가. 근데 빵빵 터졌죠. 그래서 지금 바이브 코딩이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아직도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4월 3일이네요. 이 LLM 위키라는 것에 대해서 트윗을 날렸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날렸으면은 또 엄청 큰 파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 LLM 위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 LLM 위키가 결국에는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클로드 코드나 오픈 AI 코덱스 같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내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수집해내는 지식 들이 좀 쌓이고 좀 연결이 되고 함께 소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딱 완전하게 정해지고 완전히 뭐 구조화된 거는 아니고 큰 아이디어만 이 안드레 카파시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안드레 카파시가 제공한 LL 위키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버전으로 좀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느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게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티클이 될 수도 있습니다. raw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LLM 기반의 에이전트 컴파일러, 네, 뭐 클로드 코드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인제스트를 해요. 이 폴더 들어왔으면은 너가 이 소스를 읽고 연관성을 확인을 다른 나의 목적, 나의 어떤 기준과의 연관성, 기존에 수집한 다른 지식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링크를 생성하고 간극을 채워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 지식의 소스로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재료들을 만들어내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위키라는 폴더 안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 목차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차도 만들고 목록도 만들고요. 그리고 인덱스 이것들이 계속 쌓여 나간 다음에 계속 하나의 그 통합된 책으로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에서 이 수집한 것들에서 개념과 개체를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위키라는 폴더 안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LLM 컴파일러한테 다시 이제 최신화 시켜달라라고 계속 루프가 도는 거죠. 하나 수집할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것과 이제 연결되어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 목차 그리고 이 위키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프로세스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매우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스키마라는 것이 그냥 LLM한테 야 네가 매번 할 때 랜덤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법을 따라 라는 것도 있지만 나의 기준과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목적성 있는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LLM 위키라는 것이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레그입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엄청나게 그 몇 년 동안에 좀 많이 떠오른 단어인데요. 이
레그랑 LLM 위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정한 뭐 문서, 지식 데이터베이스, 놀리지 베이스를 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LLM이 좀 답변을 보충을 하는 방식. 우리가 리트리버, 특정한 문서를 찾아가지고, 연관성 있는 문서를 찾아와서 이거를 가지고 제너레이션, 답변을 만드는 것을 증강시키는 개념이었는데요. 이것과 이제 대치되는 다음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기술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나온 거라서 어떻게 발전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LLM 위키를 만들게 되면은 셋업 복잡도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레그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서 데이터베이스가 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늘 임베딩 모델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레그 벡터DB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세팅이 복잡했는데 LLM 키 같은 경우는 그냥 마크다운 파일만 이렇게 알아서 얘가 정리된 형태로 있으면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개념이고요. 인프라도 뭔가 벡터DB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얘는 인프라가 필요 없어요. 그냥 로컬 파일에 어떤 폴더 안에 잘 정리만 되어 있으면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얘가 검색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은 누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가 잘못 정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의미가 좀 덜한 문서들, 좀 가비지들이 들어왔을 때, 잘 정제가 안 되었을 때는 얘가 좀 문제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레그가요. 그래서 신뢰도가 낮거나 조금 성능이 낮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LLM 위키 같은 경우는 AI랑 함께 비교를 하면서 100%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이 검색 신뢰도가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할로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서가 많아지면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걸 검색을 하는 것이 특정한 목록이나 목차,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검색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얘 같습니다. 지식의 축적이 얘는 복리라고 생각이 돼요. LLM 위키.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복리인 이유가, 내가 위키에 쌓이면은 결국에는 연결을 해주는 형태로 얘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이것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복리 형태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피파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그래프로 연결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AI가 더 잘 참고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그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새로운 문서, 최신 문서들이 들어왔을 때 그 최신 문서들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또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그 시스템도 벡터DB도 좋긴 하지만 LLM 위키로 조금 더 잘 AI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사전 배경 설명, 지금까지 트렌드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배경을 제공을 했고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LLM 위키를 한번 세팅을 하는 방법, 처음부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새로운 옵시디언 볼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새로운 옵시디언 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옵시디언 사용을 하실 줄 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쓸 줄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볼트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이름은 아무거나, 일단은 제가 LLM 위키 브레인 트리니티라고 만들게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저는 우선 드롭박스 안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완전 깔끔한 새로운 옵시디언 볼트가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네, 옵시디언 볼트가 탄생을 했고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이 옵시디언 폴더를 열어서 저희가 함께 좀 세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이것을 세팅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게, 목적성 있는 수집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나만의 기준, AI한테 야,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집을 하고, 이런 좀 세팅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AI를 훨씬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이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나의 핵심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핵심 맥락이라는 게 결국에는 AI한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AI를 활용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관련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하고에 대한 내용이 나의 핵심
맥락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뭐 claude.md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에다가 AI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핵심 맥락이라는 것을 좀 작성을 해 볼 거예요.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브레인 트리니티로 개인 지식 관리와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목표들을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브레인 트리니티 브랜드의 브라이언이야. 나는 왜 기록을 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내가 브레인 트리니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개인 지식 관리와 AI가 함께 잘 활용을 해서 내가 기록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나의 인사이트를 나누어 가지고 이것들을 좋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아웃풋의 소재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기록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AI 시대에 우리가 그냥 딸깍 해가지고 만드는 어떤 아웃풋이 아닌 진짜로 본질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의 인사이트나 생각들을 적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재료로 삼고 싶어서 기록을 하고 싶어. 나는 만들고 싶은 아웃풋이 크게 이제 보통 유튜브 채널에서 롱폼 영상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숏폼 캐러셀의 카드뉴스 형태와 그리고 숏폼 영상들을 보통 만들고 싶어. 그리고 요즘엔 thread나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내가 숏폼 글쓰기로도 많이 하고 있어. 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가 좀 STT를 통해서 제 주둥아리로 제 바이브로 이렇게 저희 맥락을 좀 남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맥락을 남겨봤고요.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얘를 가지고 세컨드 브레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나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 claude.md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제 AI가 그거를 기반으로 나의 체계를 열심히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러면 클로드 코드를 열어서 저희 옵시디안 이 폴더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활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 안티그래비티에서 해당 폴더를 열어가지고 저희 옵시디언 방금 만든 폴더를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거였죠. LLM 위키 브레인 트리니티, 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제공을 하면은 아까 나의 핵심 맥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똑같이 옵시디언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클로드 코드를 열어보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프롬프트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까 작성한 나의 핵심 맥락이라는 것을 띄워놓고 클로드를 열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로드 코드를 이미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합니다.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제가 다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AI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고 있어. AI 세컨드 브레인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러기 위한 것이야. 나의 핵심 맥락은 내가 사전에 작성한 자기소개이고, 이걸 읽고 나의 맥락을 맞게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건 뭐냐면요. 나의 핵심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claude.md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이것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얘를 조금 더 깊게 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좀 정보를 뽑아내서 클로드 코드의 확실한 기준을 좀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었습니다. 브라이님 반갑습니다. 질문 1. 나는 누구인가를 더 깊이, 나의 역할, 일, 핵심 강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브레인 트리니티 브라이언으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STT로 제가 혼자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나는 thought 리더이고, 그리고 본질을 전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해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얘가 이거를 가지고 첫 번째 답변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왜 기록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가장 지금 기록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증가되는 형식으로 나는 기여를 하고 싶어.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했습니다.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이렇게 SCT를 통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좀 복잡한 메타데이터까지 다 연결을 시키고 정리를 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제 시스템에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전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내가 전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AI를 본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아웃풋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주요 오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번째 어떤 아웃풋을 만들고 싶은가까지 입력을 하였습니다. 전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내가 왜 지식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모아가지고 지식 관리를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싶은지 이 큰 비전을 정해줘야 내가 수집을 하고 이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나의 맥락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업데이트 해줘 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핵심 맥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노트가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마크다운 원래 입력하는 방법대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게 옵시디언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문서가 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것을 토대로 나의 기준, 나의 스키마, 나의 어떤 그 관점들을 정리를 하는 claude.md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것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내 볼트에 나의 핵심 맥락 파일을 있는데 이걸 가지고 claude.md를 만들어줘. 포함할 섹션은 작업 규칙, 이런 섹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사전 인터뷰, 내가 머릿속으로 꺼내 놓은 얘기들,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claude.md를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게 claude.md가 생성이 됐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일단 이 핵심 맥락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역할들, AI한테 기대하는 것, 자격 규칙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적어줬고요. 이게 일단은 매우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은 얘를 계속 더 업데이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AI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클로드 코드 너와 함께 지식 관리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 얘가 1차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LLM 위키 LLM 위키 문서를 주면서 거기에 맞게 나의 폴더 구조를 만들어줘 라고 이제 하면서 이 claude.md도 좀 업데이트 시키게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프롬프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래는 파티의 LLM 위키 패턴이야. 이거를 읽고 나의 아이디어를 맞게 세팅해줘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링크를 이렇게 넣었죠.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링크를 남기지 말고 실제로 저도 크롬을 열어서 해볼게요. 네, 실제로 크롬을 열어서 실제로 그 내용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기본 내용을 복사를 하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줄 것은 이 내 목적에 맞게 폴더 구조를 raw, wiki 그리고 아웃풋을 만들고 클로드에 운영할 규칙, 스키마 이런 것들을 넣어줘 라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들을 통해서 이 LLM 위키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아까 저희가 공유를 드렸던 이 LLM 위키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럼 다시 안티그래비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다 돌아갔네요. 현재 claude.md를 확인을 했고 세팅 계획을 먼저 알려주네요. 폴더 구조는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위키도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줄게. claude.md에 섹션을 추가를 하고 claude.md 아래 또 하위 이 폴더들도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claude.md
기본 것 말고도 그리고 각 폴더마다도 얘를 추가를 하면은 되게 좋은 것은 이 해당 폴더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얘도 읽어가지고 그 폴더에 대한 맥락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층 더 이 클로드가 활용하는 맥락이 풍부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얘가 폴더를 이렇게 뚝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output raw wiki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loud.md 파일로 병렬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이 되면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로우 파일 안에 보면은 일단은 각 폴더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하위 폴더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지에 대한 이렇게 룰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위키 폴더죠. 위키 폴더 안에서도 인덱스, 로그, 그리고 이 cloud.md도 형성이 되면서 그 규칙, 스키마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 노트를 이렇게 열심히 집어 넣을 때마다 결국에는 이 폴더들을 접근을 할 때마다 이 규칙을 알고 거기에 맞게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가 조금만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의 프롬프트 그리고 LLM 위키 아이디어를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폴더가 뿅 하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잘 입력이 되는지 그리고 잘 정리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LLM 위키를 잘 활용을 해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옵시디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웹 클리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웹 클리퍼라는 것은 이미 옵시디언 사용자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재료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저장하는 게 옵시디언의 마크다운의 형식에 맞게 잘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설치를 하려면은 이 Add to Chrome을 누른 다음에 이 크롬 웹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익스텐션에서 얘를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 오른쪽 위에 얘가 뜨거든요. 이거를 누르면은 우리가 옵시디언에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편리하게 옵시디언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이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지금 그냥 디폴트로 제공되는 상태로는 우리의 LLM 위키에 맞게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거기에 맞는 템플릿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무 웹페이지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어디다가 클리핑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마크다운에 맞게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태로 저희가 기본 템플릿으로 옵시디언에 추가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까 일단은 클리핑이라는 폴더가 좀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옵시디언 웹 클리퍼로 내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문제는 저희가 얘를 삭제를 하고 우리의 목적에 맞는 템플릿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옵시디언 웹 클리퍼 설정을 가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옵션을 눌러주세요.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옵션을 들어가면은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 템플릿 같은 것을 하나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걸 내보내기 해가지고 AI한테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웹클리퍼 템플릿들을 얘가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이슨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안티그래비티에다가 저희가 임시로 이 제이슨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은 내가 쉽게 편리하게 옵시디언의 재료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나의 개인 지식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옵시디언 웹 클리퍼 기본 템플릿인데 네,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은 내가 쉽게 나의 개인 지식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웹 클리퍼 기본 템플릿인데 내가 로우 파일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줘. 이 제이슨 파일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 템플릿들로 수집을 했었을 때 LLM 위키로 인제스트를 요청을 했었을 때 위키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정한 스키마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언급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이 제이슨 파일들을 우리가 기본 템플릿을 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저장 경로를 얘가 알아서 이렇게 로우 파일 안에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템플릿들을 얘가 루트 폴더 안에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아티클 북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유튜브, 팟캐스트, 책, 그리고 리서치, 연구 자료를 위한 것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파일들을 다시 이제 크롬에 있는 옵시디언 웹 클리퍼에 넣어가지고 잘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시 옵시디언 웹 클리퍼로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던 저희 옵시디언 폴더 안에 다시 파인더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여오기 여기 임포트 버튼에 넣으면은 얘가 아티클 이 템플릿들을 잘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들여오기 한 다음에 얘를 일단 아티클 만들고 그리고 또 들여오기를 통해서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각 그 템플릿별로 특정한 사이트에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트리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관련된 이런 템플릿 속성들도 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템플릿들도 잘 가지고 와 주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 아까 뭐 레그는 잊어라 카파시가 제안하는 LLM 위키란 새로운 지식 관리의 패러다임 이거를 수집을 해본다고 했었을 때 얘는 일단 그 유튜브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 트리거가 안 되는데요. LLM 위키 아티클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아마도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옵시디언을 추가하기 해서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일단은 옵시디언 아티클에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쵸? 유튜브 영상을 하나 해볼게요. 유튜브도 한번 해볼게요. 이 유튜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브라이언의 브레인 트리니티 채널 얘를 제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넣고 제가 얘를 눌러서 이렇게 트랜스크립트까지 가지고 와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이 유튜브가 자동으로 작동이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지금 그래서 아티클이랑 비디오 안에 이렇게 쌓인 것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굴이 부담스러워. 너무 크다. 영화 홍보대 꺼.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만들고 다시 저희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죠.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집을 했으면은 이것을 좀 수집을 위한 인제스를 시키는 이제 프롬프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것을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에 우리가 스킬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인제스트 프롬프트가 방금 웹클리퍼로 로어에 저장한 글들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파일들 읽어주고 나에게 질문한 후에 그리고 위키에 반영을 해줘 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꼭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목적성 있는 수집을 하려면 내가 수집을 하면서도 이 관련 인사이트 내가 이걸 왜 수집을 했는지 코멘트를 달아야 해요. 그래야 AI가 또 내가 왜 수집을 했는지 내가 클로드존 MD에도 기준이 있지만 훨씬 더 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웹클리퍼로 저장한 글이 있고 인제스트를 해줘 라고 제가 했죠. 그러면 소스들을 다 읽고 얘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엔티티들을 분리를 시켜요. 이제 LLM이라든지 뭐 레그라든지 코덱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네요.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소스를 반영하기 전에 나의 관점을 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으면은 이게 내가 왜 수집을 했는지 목적성이 없는 수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다 읽었든지 간에 일부만 읽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난 이것을 캡처한 것이 LLM 위키를 좀 더 나중에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한 거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LLM 위키를 반영한 브레인 트리니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제 목적,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 안에 집어 넣겠죠. 어디에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식들이 몇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LM 위키를 언급을 하면은 네, 여기서 관련된 소스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관련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이 개념들이 내가 지금 다 이해했다고 담기는 것들이 아니고 나중에 AI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내가 이 지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눠서 저장을 한 거지 이게 결국에는 나의 진짜 글들, 나의 지식들이라고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도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도 하나 있어. 이거는 제 브레인 트리니티와 관련된 유튜브 소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얘가 인지를 하네요. 브라이언님의 유튜브 영상이군요. 그리고 질문들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왜 위키에 넣으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LLM 위키랑 브레인 트리니티라는 개념을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그때 활용을 하고 싶어. 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저는 결국에는 LLM 위키랑 브레인 트리니티라는 개념을 잘 연결시켜서 좀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이에 이렇게 브레인 트리니티, 세컨드 브레인, 서드 브레인 이렇게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제 영상까지 들어오면서 네, 이러한 위키의 형태로 열심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노트를 2개, 아티클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화를 통해서 했는데 스킬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킬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최신 파일들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제스트 해주는 것까지 하는 지금까지 한 모든 프로세스를 보는 슬래시 인제스트 스킬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이런 대화를 할 필요 없이 슬래시 인제스트를 통해서 이 자료 하나하나 별로 자동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을 하고 이 스킬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한 번만 하는 건 아니라 2번, 3번 정도 진행을 해야 얘가 패턴을 발견을 하고 스킬을 더 잘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킬 크리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대화를 한 것을 통해서 스킬을 만들어줘 하면은 맥락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스킬 만드는 것을 다 yes를 해주면은 얘가 새로운 스킬도 만들어주고요. 네,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2가지 스킬을 근데 더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이 2가지 스킬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쿼리 스킬이랑 린트 스킬인데요. 쿼리 스킬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위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내가 답변을 해주는 스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레그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리트리버리 우리가 벡터DB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에 있는 나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린트 스킬인데요. 이거는 가끔씩은 이 전체 위키가 잘 업데이트가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쿼리를 한 것이나 아니면은 내가 전체 내용들 중에서 뭔가 깨지거나 잘 업데이트가 최신화가 안 된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시키는 위키 전체를 조금 정리해주는 도서관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2가지 추가 스킬을 제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무엇을 더 시도를 해볼 거냐면요. 이제는 그 인터넷에서 새로 가지고 오는 소스들도 있는데요. 제가 제 유튜브 영상 3가지 트랜스크립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저 유튜브에 있는 제 파일들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다 인제스트를 할 수 있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회의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로우 안에 다 넣고 이제 인제스트를 해줘. 그런데 질문하지 말고 너가 알아서 판단해서 연결시켜줘.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들이 많을수록 이 로우를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얘가 인지를 못했네요. 로우 안에 서브 폴더 말고 다른 루트 폴더를 확인해줘. 네, 그러면은 모든 로우 파일들을 보고 얘가 스테러스가 인박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마도 제가 그 옵시디언 웹 클리퍼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걸 설정을
보니까 이 제가 외부에서 가지고 온 트랜스크립트는 아마도 그게 없어가지고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일단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얘가 이제 좀 읽어오는 걸 보니까 어떤 소스인지도 파악을 했고 시리즈는 묶어서 소스 페이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됐는데 이것도 너무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성되고 네, 이렇게 소스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생성하고 있는지도 좀 보면은 PKM, 그리고 목적 있는 수집, 무의식의 의식화, 노트의 복리 효과, 커그니티브 뎁, 인지적 부채, CODE 프로세스, 파라. 엄청나게 많네요. 얘가 알아서 작성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클로드 프로 플랜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토큰을 완전 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연관된 것들을 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온 소스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위키 안에도 업데이트를 해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결국 위키가 어떻게 쌓일지에 대한 것은 내가 초반에 이 LLM 위키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쿼리를 이용을 하면은 브레인 트리니티와 LLM 위키 간의 상관성 알려줘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스킬을 만들었죠. 스킬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아까 이게 어딘가 있네요. 그리고 스킬을 입력을 하면은 얘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찾아와서 LLM 위키, 세컨드 브레인, 서드 브레인 이렇게 내용을 언급을 하고 그 찾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레그랑 비슷한 작동 방식인데 이 LLM 위키는 결국에는 내가 그 벡터DB가 아니라 애초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인제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AI와 함께 한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이렇게 주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신테시스 저장할까요? 라고 하면은 네, 저장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위키 내용들 중에서 내 질문들 중에서 내가 한번 좀 수집을 하고 이해를 한 것들, 이렇게 질을 한 것들을 신테시스에 저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옵시디언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 사이에 노트가 엄청나게 많이 추가되었죠. 로우 파일 말고 위키 안에서도 각각의 이런 컨셉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복리 효과, 파일 오버 앱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테시스 페이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신테시스는 내가 어떤 질문을 했으면 여러 소스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얘가 내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시사점과 브레인 트리니티를 완성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여러분 이 신테시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여러 내 LLM 위키에 있는 소스들을 바탕으로 개념들을 연결시켜줘가지고 글을 작성을 해줬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키 안에 여러 퍼진 소스들을 우리가 통합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그 보고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안 되고 얘를 참고를 해서 내가 또 다른 지식을 만들어내가는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LLM 위키를 설치를 해보고 만들어보는 걸 해봤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그래피파이까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소스들이 지금은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엄청 많아질 경우에는 얘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LLM 위키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코멘트를 남겼어요. 거기에 대한 댓글로 그래프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서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 정보를 참고를 해가지고 LLM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안드레 카파시가 외쳤는데 48시간 이내로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LLM 위키랑 이 그래프까지 하면은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약간 그래프레그랑 유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좀 발전을 했고 아마도 이것이 메타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좀 상호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소스들이 많더라도 결국에는 이 신테시스 있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지리를 가지고 이 Brain Trinity meets LLM 위키를 만들어냈을지언정
결국에는 얘가 그랩이라는 도구로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얘가 옵시디언에 올라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정보들이 지금 있는데요. 문제는 얘가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얘를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피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이 연결을 기반으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클로드 코드가 답변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것이 이 그래피파이라는 도구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칠 예정인데요. 이 그래피파이라는 도구가 여기 있어요. grapify.net에 이제 누군가 이게 만들어 놓은 도구이고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 영상을 만든 이후에 업데이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뭐냐면요. 옵시디언에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마크다운 문서들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LLM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Knowledge Graphs for AI Coding Assist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같이 저희가 설치를 해보고 실행을 해보는 것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pip install grapify를 통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화했던 거에 이어서 그냥 해볼게요. 얘가 대화 맥락이 지금 토큰이 좀 많이 썼긴 했지만 그래도 이어서 하면은 훨씬 더 잘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시행해서 grapify 설치해줘. 네. 저는 어제 이미 설치를 해보고 좀 시도를 해봐서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제가 그래피파이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grapify/wiki라고 하면은 이 내 위키 안에 있는 폴더를 다 이 그래프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위키라는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하였지만 얘가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특정한 폴더나 프로젝트를 내가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이 그 결과물들이 그래프 정보랑 리포트가 있어요. 이 리포트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이고요. 결국에는 이 graph.json이랑 graph.json을 가지고 AI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graph.html이라고 이 그 시각화된 것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그래프로 나가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grapify.html이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이 노드에 대한 정보부터 그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보를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얘는 일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그냥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리포트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 동네라고 하죠. 유사한 것들이 높은 것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grapify라고 graph.json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클로드 코드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쿼리 했었을 때는 그냥 질문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grapify 이렇게 하면 됩니다. grapify 그리고 쿼리 한 다음에 질문을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아까 질문을 했었어서 이 신테시스 안에 있었던 거 있죠? 네, 저희 다시 위키 안에 신테시스 얘는 그래프DB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막 로그나 인덱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grapify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얘가 그래프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얘가 결과물이 그래서 이 그래프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브레인 트리니티 LLM의 근본적인 차이.
그래프에서 몇 개의 노드와 몇 개의 엣지를 탐색한 결과 같은 문제 다른 랩에서 푸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추상화 수준 다르다, 관심사 방향이 다르다, 근본적인 주어가 다르다. 저도 처음 물어보는 건데 너무 재밌는 답변인 것 같네요. 네. 그럼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한 우리만의 연관성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겠죠. 얘가 또 재밌는 게요. 이 그래피파이 아웃에서 그래프 리포트 얘를 마크다운으로도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옵시디언 안에서도 결국에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피파이 아웃에서 그래프 리포트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 만든 것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싶으면은 저희가 새로운 자료들을 넣고 그리고 그래피파이 저는 지금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피파이 그리고 폴더 이름 위키 업데이트 라고 하면은 변경된 부분만 재추출해가지고 업데이트를 그래프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진짜로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실제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래프 DB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프레그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문서들 텍스트 시멘틱한 맥락을 바탕으로 그래프 DB도 쉽게 만들고 쿼리를 하는데도 그래프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이 엄청나게 길었죠? 네, 여러분 지금 영상이 엄청나게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실시간으로 이 LLM 키를 같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질문도 해보고 이것을 좀 더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그래피파이까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나게 이것이 뜰 예정입니다. 제가 장담 드립니다. 아니면은 이 유튜브 채널 삭제는 못하겠고요. 네. 하여튼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질 이 옵시디언과 클로드 코드 사용은 메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LLM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내가 단순히 진짜로 이걸 왜 수집했지를 답변을 할 수 없으면은 LLM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LLM을 활용하는 건데 잘 활용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목적이 있는 수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LLM 위키랑 그래피파이를 어떻게 내가 나의 이제 워크플로우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